어머니의 모정. 옛날 어느 마을에 딸 셋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혼자서 딸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딸들이 가엾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몫까지 정성을 다해 딸들을 보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딸들이 모두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벌써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는 다 자란 딸들이 자랑스럽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도 없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시집을 가버리면 어머니께서는 혼자 남으실 테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딸들을 결혼시키셨습니다. 딸들을 한 명씩 시집 보낼 때마다 땅을 팔고 소도 팔았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보내고 나니 어머니께는 허름한 오두막 한 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오로지 딸들 걱정만 하셨습니다. 하느님, 우리 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머리는 서리가 내린 것처럼 하얗게 새었고 이도 다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늙어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으셨고 밥도 해드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서글프셨습니다.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영감, 왜 먼저 가셨어요? 저도 데려가시지. 외롭게 지내던 어느 날 문득 오래전에 시집간 큰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큰애는 날 반갑게 맞아줄 거야. 어머니께서는 큰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찬바람이 부는 산길을 반나절이나 걸어서 큰딸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큰딸은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위해 닭도 잡고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왜 진작 딸과 함께 살 생각을 못했을까? 어머니는 큰딸의 집에서 마음 편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상을 차려온 큰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숟가락을 들던 어머니께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큰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는 밥 한 술도 뜨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귀찮아진 개로구나. 어머니께서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스러우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밥도 지어 드시지 못할 만큼 늙으신 몸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고민 끝에 둘째 딸에게 가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둘째야, 둘째야. 아니, 어머니 웬일이세요? 둘째도 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둘째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밥을 흘리세요?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마당이라도 좀 쓸어주세요. 둘째는 이렇게 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어머니 방에 불도 제대로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두 잠든 밤 소리 죽여 우셨습니다. 영감, 딸들이 저래도 화내지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세라도 눈보라가 몰아칠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 돌아가세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머니까지 모실 수는 없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둘째는 이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은 이미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어머니의 머릿속에 셋째 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선뜻 셋째의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도 언니들처럼 자신을 외면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셨습니다. 아니야. 셋째는 날 구박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 어머니께서는 셋째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셋째의 집으로 가려면 높은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힘겹게 고개를 올랐습니다. 그런데 쌓인 눈에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셨지만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고개만 넘으면 되는데. 어머니께서는 몸을 일으키려고 안간힘을 쓰셨지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추위에 몸이 꽁꽁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몸 위로 눈이 소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며 힘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에 갈게요. 이제 나도 힘이 없네요. 애들도 이젠 다 커서 지 앞길 차리고 잘 살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애미한테 모질게 대해도 애들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어머니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를 부르는 셋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셋째는 어머니가 언니들의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를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언니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자신이 미웠습니다. 셋째는 눈보라를 헤치며 고개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개 너머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셋째는 놀란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소복이 쌓인 어머니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어머니를 부여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기에 셋째의 울음소리는 눈보라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셋째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는 처음 보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꽃은 길고 하얀 꽃술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꼭 어머니의 새하얀 머리카락 같구나. 그 뒤로 사람들은 이 꽃을 할미꽃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